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한 속기록이 사실은 사전에 변조 또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서 그 뜻을 보게 되면은 바꾼 거죠. 예전 거를 바꾼 건데, 변조는 권한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을 말을 한대요. 그런데 위조는 이 위자가 거짓 위자예요. 거짓. 위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 위자인데, 이 위조는 어떤 때 쓰냐면 속일 목적으로 속일 목적으로 꾸미는 거죠.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만 딱 보게 되면 이게 속일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한이 아닌데 그것을 바꾼 건지, 즉 속일 목적으로 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 이게 이제 답은 변조가 되는데, 왜 변조가 되냐면 국립국어원 사전에 보면 저게 예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잘 인정 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 문장이 속일 목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여튼간 변조하고 위조는 속일 목적으로 한 거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대요. 예. 자, 그런 친구가 배우가 되어 얻은 유명세 인기를 부러워했다. 이렇게 되죠? 인기를 부러워한 거죠. 인기를. 근데 유명세 할 때 그 세 있잖아요. 세. 요 세. 어디서 많이 보죠? 우리가 세금 할 때 그 세자잖아요. 그래서 유명세는 유명해진 탓으로 겪게 되는 불편이나 곤란함을 뜻하는 거예요. 얘는. 예. 유명해진 탓으로 겪게 되는 불편이나 곤란함을 뜻할 때 유명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할 때 그 세자를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그거 부러워한 거 아니잖아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부러워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기를 부러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은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여기는 은폐에 해당이 되겠어요. 근데 은닉 같은 경우는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것도 전 불만이 있는데, 하여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은닉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춰주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나에 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춰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의 물건만 실질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이래서 자신의 재산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감추는 것도 은닉 이렇게 해요. 뭐 누구누구 이제 그 뉴스 같은데 보게 되면 자신이 부정축제한 그 재산이나 돈 같은 경우를 몰래 감춰둘 때 은닉 재산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해당 사전적인 의미로는 은닉은 다른 사람의 남의 물건이나 또는 범죄인을 감춰주는 것을 말을 할 때 써요. 그럼 은폐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어떠한 사실이나 아니면 신체나 어떠한 사실이나 신체를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진실. 어떠한 사실 같은 걸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은닉했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진실을 은폐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제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 이번 결정은 이런 뜻이죠. 의미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의에 해당이 되는 게 맞아요.
그 의미는요. 그냥 의미는 단순한 뜻을 나타낼 때 주로 써요. 예, 단순한 뜻. 근데 요 의는요. 어떤 일로 인한 결과나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한 이 결과나 가치. 하는데 주로 어떤 일로 인해서 생겨난 좋은 결과 있잖아요. 좋은 결과나 가치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꼼수 이렇게 되죠. 꼼수. 뭐 꼼수를 부리다 막 이런 말 쓰죠. 네, 꼼수. 그 다음에 아주 깊이 든 잠. 귀잠이라고 합니다. 뭐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냥 세상 모르게 자는 사람을 두고 귀신이 오버가도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그거 생각을 하세요. 귀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 또는 그런 사람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런 기술이나 기구 없이 마구잡이로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 날탕 이렇게 날탕. 네. 그 다음에 곤죽이라는 말 있죠. 곤죽은 뭐 여러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몹시 지른 거 있잖아요. 몹시 지른 밥이나 땅 같은 거를 말할 때 곤죽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 이건 어떤 때 쓰는 거죠? 개발. 아무렇게나 써놓은 글씨가 엉망인 거 있잖아요. 엉망인 글씨를 말할 때 개발 이렇게. 그 다음에 깜냥도 되게 많이 나오죠. 깜냥, 그쵸? 깜냥. 사전의 뜻으로는 스스로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 이렇게 주로 써요. 스스로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사전적인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을 해낼 만한 또는 감당할 만한 능력 이렇게요. 깜냥도 안 되는 놈이 높은 자리를 탔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너나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뜻해요. 허물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냥 너니 나니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상대방을 부를 때 너, 자기를 지칭할 때 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니 나니 하면서 부르는 사이니까 존칭을 쓰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뜻하는 때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뭐 요게 핵심은 지죠, 지. 저번에 몇 번 나왔었죠? 저 지가 띄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존명사로 쓰인다라는 거죠. 어떤 때 의존명사로 쓰인다 그랬었죠? 저 지가 시간과 관련됐을 때 시간 관련되죠. 3년이 지났다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시간과 관련되지 않았을 때는 니은지가 어미로서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과 관련됐을 때는 요 지만 따로 의존명사로 쓰인 거고 시간과 관련되지 않았을 때는 니은지가 하나의 어미로서 붙였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녀뿐이다. 여기는 뭐 그녀뿐이다 할 때 그녀하고 그 뿐하고 붙일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의 뿐 같은 경우는요 보조사예요. 보조사. 예. 조사라고요 그냥. 예.
왜 보조사라고 조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녀잖아요. 즉 체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앞에 나오는 단어가 관용어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띄었어야 되죠. 그렇죠?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할 띄우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예, 근데 앞에 그녀가 대명사, 관용어의 형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사구나. 붙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이렇게 되죠. 이 대로도 마찬가지죠. 대로도 지금 붙였었죠. 왜요? 조사로 쓰였으니까. 조사로 쓰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법이 명사잖아요. 그쵸? 예. 너는 너대로 해. 그때도 붙이죠. 너대로. 나는 내가 할 대로 할 테니까. 그때 할 띄우고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대로 의존명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스스로 책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아라. 이렇게 되죠. 뭐 다른 거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데 요 것은 대표적인 의존명사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존명사가 것하고 수 있잖아요. 수하고 것. 다른 거는 찾아보다라는 것은 한 단어로 취급을 해준 거예요. 한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다짓단을 늘리려고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 이 늘리려고가 아니라 뭐죠? 늘이려고 이렇게 되죠. 어떤 때는 늘리다를 쓰고 어떤 때는 늘이다를 쓰죠. 근데 늘이다를 쓴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어떤 때 늘이다를 쓰죠? 길이. 본래 길이보다 길게 하다 할 때 늘이다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늘리다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자성어요. 목숨을 버리고 의를 좇는다라는 뜻으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함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죠? 사생 취의 이렇게 돼요. 사자가 버릴 사자고요. 취자가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움을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취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10번이 답이 돼요. 시시비비. 아주 공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다. 몇 번 나왔죠? 2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있죠? 무편무당. 같은 뜻은 무 대신에 뭘 쓰면 되죠? 불편부당. 근데 처음에 쓰는 단어는 불이라고 읽고 세 번째는 부라고 있죠. 똑같은 한자인데 그렇죠? 예, 불편부당. 그 다음에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다.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7번 역지사지. 역지사지인데 저도요 한때는 이 역지사지를요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왜 이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갈지자를 쓰는 줄 알았다고요. 여기도 두 번째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땅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지자를 쓰는 줄 알았다. 근데 여기에 역지사지 할 때 지자가 땅지자를 써요. 땅지자를. 자, 그 다음에 옥과 돌이 한데 섞여 있다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데 섞여 있음을 이르는 날. 3번이 답이 돼요. 옥석이 어떻게 됐다? 섞일 혼 이런 뜻이에요. 혼효 이렇게 돼요. 혼자도 그렇고 효자도 그렇고 둘 다 섞이다 이런 뜻이에요. 뒤섞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은 뭐라고 읽어요?
읍참마소. 읍자가 울다 읍자잖아요. 뭐 읍소했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울면서 말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읍참마소. 큰 것을 위해서 자기가 아끼던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처단해야 되는 경우를 말을 해요. 그 다음에 4번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살신성인. 살신성인. 아주 쉬운 말로 뭐예요? 희생하는 거죠. 예, 희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전거가감 이렇게 전거가감. 전거할 때 거자가 무슨 거예요? 수레 거자죠? 그러니까 앞 수레를 보고 뭐 한다? 교훈, 경계를 한다 이런 뜻으로요. 앞 사람의 실패를 보고 내가 참고하는 거예요. 경계를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은 지동지서. 지동지서. 이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가리키다 지자. 이렇게 가리키다 할 때. 그래서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가리키고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핵심이나 요지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은 유방백세 이렇게 되죠. 유방백세. 무슨 뜻이에요? 유방백세.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신의 좋은 일을 한 거,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이 후세까지 널리 알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언발에 오줌 넣기. 언발에 오줌 넣기. 다 알죠? 근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답이 2개가 됐네요. 언발에 오줌 넣기에 해당되는 게. 뭐죠? 이렇게 디귿과 리을. 그리고 언발에 오줌 넣기 같은 경우는 한자로 하게 되면 한자로도 써요. 뭐라고 쓰죠? 동족방뇨. 동족방뇨. 자,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춰 일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루고요.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사실 좀 더 자세히 하게 되면 리을이 더 가까워요. 예, 리을이 더 가까워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이렇게 되죠. 방망이는 알죠? 예, 방망이 같은 경우가 여기서 쓰는 주로 방망이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빨래를 하고 그 빨랫감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거나 이렇게 필 때 이렇게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방금 요만해요. 근데 홍두깨도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홍두깨는 좀 굵고 좀 커요. 예, 그래서 얘를 빨랫감에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또 얘도 다듬이질 하는 거랑 비슷한 목적으로 하는데 홍두깨가 더 커요. 그래서 요즘에는 홍두깨를 오늘도 오다가 봤는데 아파트 앞에서 그 칼국수 만드시는 분이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그 밀가루 이렇게 얇게 필 때 그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방망이로 했었는데 만두 만들 때. 하여튼간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라는 것은요. 미음이 답이 되죠.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제가 도리어 더 큰 해를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계의 기둥에 입춘. 입춘이라는 게 뭐냐면 입춘대길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 입춘대길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잘 사는 양반집 그 대문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가계는 그냥 보잘것없는 집, 하찮은 집을 뜻하는 의미로서의 가계예요. 그냥 안 어울리는 거죠. 가계에다가 입춘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격에 맞지 않는다. 제 격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 사실 이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와 처음에 일본에 나왔던 언발에 오줌 넣기가 그냥 같은 뜻으로 쓰여요. 한자로 쓸 때도 똑같이.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되는데 답이 2개가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언발에 오줌 넣기는 그래도 디귿과 리을 중에서 리을이 더 가깝다고 그랬지만
저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는 리을보다는 디귿이 더 가까운 거죠. 근데 뭐 큰 차이 안 내요. 그다음에 모가나무 심사는 몇 번 나왔었죠? 그 모가나무 줄기가 이렇게 배대 틀어져 있다. 그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되게 심술궂고 순수하지 못할 때 쓰는 거다. 이렇게 했었죠. 예, 여기까지입니다.